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입니다. 김상임 지음 송북스 발행입니다. 논컨택트 시대에 연결, 소통, 어울림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 알아차림, 경청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되묻는다. 2단계 경청, 되물은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면 이번에도 집중해서 듣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 준다. 3단계 경청, 2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이 본질로 직결되는 관문이 된다. 자, 그럼 책사임당과 함께 책 속으로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업에서 퍼포먼스와 솔루션 중심의 일을 해온 저는 코칭을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감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마음 공부에 대한 화두를 갖고 들어간 명상심리 박사 과정에서 인경스님을 만나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지금까지 비즈니스 코칭에 마음을 접목시켜 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기업들이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 연결된 생각, 갈망으로 올라온다. 그 현상들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을 마음 작동 모델이라고 한다.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나에게 인경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은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갈망의 연결체인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나를 움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마음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홀대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의도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욕심일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나를 만들어 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상대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할 정도의 의도된 태도와 행동이 수반될 때 상대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의도된 노력으로 칭찬만한 것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도 나오는 대로 하면 적중률이 낮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한 다음에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습관도, 성과 창출도,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제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봐 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의도적으로 물어봐 주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생각, 감정, 갈망을 한 세트로 마음을 알아봐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누구에게나 통하는 기적의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둘째, 그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셋째,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맞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나 자각, 마음 담기 같은 일들은 여유나 사치라고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인간 본연의 존재와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면, 내면의 가치를 툭 건드려주면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오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내 곁에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마음 둘 곳도 마음 나눌 사람도 없다지만 이제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워질 일이 없습니다. 이 책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는 생각, 감정, 갈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리더십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경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또 지겹도록 강조했습니다. 또 그 경청 이야기냐, 경청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다며 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최근 내가 어떤 이야기를 경청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상대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당신에게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건 아닌가요? 경청은 상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나홀로 경청은 여전히 불통입니다. 내가 경청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가 얼마나 편안한 표정으로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의 깊은 속마음 이야기까지 꺼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온 경청이 반쪽짜리라면 이제 그 경청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어 자각하고 자극을 받아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정한 경청이 무엇인지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애타게 찾아다니는 리더십의 핵심이 다름 아닌 제대로 들어주는 일, 즉 경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도 낮추는 것도 경청에 달려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도 나에게 삐진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들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긍심과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누군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에 맞닥뜨렸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참아가면서 눌러버리면 그 작은 상처가 열등감, 우울감, 자괴감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움직여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먼저 함께하는 그 사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사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의 시작은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느낄 정도로 잘 들어주어야 한다.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청이 그 사람의 자존감에 긍정의 궤도를 그리게 된다. 그렇게 높아진 자존감은 조직 성과로 직결된다. 제대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이나 판단을 멈출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음은 부정적 편향성이 있다. 어떤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순간 올라오는 부정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섭섭하거나 하는 부정적 감정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을 애써 억누르게 되면 그 순간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되고 더 많은 욕구들이 뒤섞이면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3요소, 생각, 감정, 갈망을 온전하게 알아차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판단의 결과이다. 좌뇌가 가동되면서 신피질이 활성화된다. 그 순간 상대도 마찬가지로 좌뇌를 가동하고 신피질을 활성화시키면서 판단과 해석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 순간 대립각이 만들어진다.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과 갈망을 이야기하면서 양념으로 감정을 이야기해보라. 순간 감정을 다루는 우뇌, 변형계가 활성화된다. 판단하고 예측하고 논리성에 편향되어 있던 내가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순간을 접촉하게 된다. 말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그 감정의 언어를 들은 사람의 우뇌와 변형계도 활성화된다. 그러면서 해석보다는 공감을 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좀 더 관조하는 시각으로 변하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궁금증이 올라올 수도 있다. 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시작인 것이다. 감정에게 물으면 답한다. 당신은 오늘 당신을 만났는가? 내 안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자기 자신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에서 취침하기까지 나의 하루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만들어질까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한 상태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데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기도 하고 아랫배나 눈 등 신체의 일부에 집중하기도 한다. 하버드 의대 하버트 벤슨 박사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기록 장치를 이용해서 명상이나 이완 또는 일반 휴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두뇌 활동의 비밀을 밝혔다. 명상을 통해 집중을 하고 통찰이 생기면 주의 집중이나 의사결정 등에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먼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부터 알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직관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듣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면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으로 증폭되기 마련이다. 나 스스로 감정을 들어보는 연습을 하자. 지금 기분이 어떤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그 감정이 대답을 한다. 이 질문과 대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나는 감정도 만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는지 살피게 된다. 이때 앞서서 말한 호흡을 함께 해주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명상은 조용히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복잡한 시끄러움을 호흡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평온함을 찾고 멈추어 서서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생각과 감정들이 정리정돈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명상을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면 깊은 들숨, 길고 균등한 날숨을 한 세트로 잡아 호흡수를 헤아리면서 심호흡에 집중해보자. 심호흡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갈망과 불안들로부터 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이때가 진심으로 나를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다. 판단과 해석을 멈추면 다가오는 것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준 경험이 있는가? 상대의 이야기를 판단하면서 듣고 있음을 자각하는가?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언어로 대응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진심을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편향적인 자기 주장을 멈추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판단과 해석의 뇌를 멈추어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처럼 성공하기 힘들다. 당연하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 몇 번의 노력으로 효과를 보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른다. 그래도 도전해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고집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쉽지 않은가. 대화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해석과 판단의 뇌를 쉬게 해보자.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나 화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말한 경청의 자세를 만든 다음 집중해서 들어준다. 상대의 이야기 중 핵심 내용은 간결하게 되물어 봐준다. 상대의 얼굴에서 안도감이나 긍정의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나의 해석이나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 자네 결론은 A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 내 생각에는 B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군. 판단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서 상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배려도 말을 해야 오해가 없다. 지금 당신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어디까지를 듣고 있는가? 상대의 말과 몸의 언어, 얼굴 표정 등을 듣고 있다면 하수이다. 상대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말하는 느낌 등을 알아차림하면 중수는 된다. 그럼 고수의 경청은 어떤 것일까? 상대가 말하는 속뜻, 행간, 의도 등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성품까지도 알아봐주는 것을 말한다. 경청의 진짜 고수라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상대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까지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얕게 들으면 얕은 마음만 접하고 만다. 깊게 들어야 상대의 깊은 마음까지 만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써 의연한 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시시각각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내 안에 강인한 에너지를 이끌어내어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고 자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경험과 성찰이 부족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담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마음 또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숨기면 마음은 더 삐져버리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여백도 생기고 충만감도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살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